지난 이라크전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에 대해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프랑스. 유럽의 맹주임을 자부하는 프랑스의 경제력은 세계 4위. 국내 총 생산액 GDP 1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당당한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제력도 알고 보면 미국 52개 주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할 뿐이다. G7의 하나인 캐나다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텍사스주. 남미 최대 경제대국 브라질은 뉴욕주. 또 냉전 시대의 강국 러시아는 뉴저지주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GDP 4,600억 달러의 우리나라는 미국 플로리다주를 뛰어넘지 못한다. 미국 기업들의 상품은 전 대륙에 파고들어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는 위력을 과시하고 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한 해 국방비는 3,500억 달러, 전 세계 군비 지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미군은 전 세계 26개국 700여 기지에 주둔해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다. 군사, 경제, 기술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슈퍼파워 미국. 지금 세계는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우리는 미국에 관한 아주 특별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6%의 사람들은 미국의 영화와 기업 또 정책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릴 전 세계 전문가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파키스탄 전 총리 베네지르 부토 여사입니다.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대표이자 팔레스타인 입법의회 의원인 사에브 에레카트 씨, 그리고 미국의 신보수주의자 로버트 케이건 씨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인이자 전 문화부 장관을 지낸 자크랑 씨, 최근 영국 정부의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 장관직을 사임했죠. 영국 전 국제개발장관 클레어 시오트 씨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이신 모엘레치 움베키 씨입니다. 끝으로 미국 뉴스위크 편집장이자 장래 미 국무장관감으로 불리는 바리드 자카리아 씨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저를 도와서 전 세계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 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보시죠.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11개국이 나라마다 1,000명씩 총 11,000명을 대상으로 함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북미의 캐나다와 미국, 남미 브라질,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동의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호주가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미국을 제외한 10개국의 10,000명 중 정확히 50%가 미국을 좋아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0%는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이 65%로 가장 많았고, 영국에서는 57%가 미국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과 호주, 한국, 러시아 순입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이 10% 더 많았고, 인도네시아와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이 가장 높은 곳은 요르단입니다.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이스라엘 일부와 캐나다의 극소수가 부시 대통령의 호감을 나타냈지만 이 두 나라 외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부시 대통령의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부시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12% 많았고, 요르단에서는 부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압도적입니다. 자크랑 씨, 미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부정적인데요. 부시 대통령과 이라크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치
우리가 미국인이라고 느낄 만큼 그들의 아픔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랑스와 미국은 똑같이 자유의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이죠. 또한 미국의 윌슨 정부에서부터 클린턴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양국은 국제 관계에 대해서 서로 견해를 같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부시 행정부가 국제법을 무시했고 또 뭐랄까 그들이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과거에는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오만함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아주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미주의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케이건 씨,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대한 세계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자크 당시의 동료 중 한 분은 클린턴 행정부 시대였던 1990년대에도 미국에 대해서 하이퍼 파워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전 시대가 끝난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의 동맹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미국이 유일한 강대국이 되자 유럽은 더 이상 소련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의 보호도 필요 없게 됐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 대한 유럽의 태도가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의 정치적 영향에 대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It's arrogant, it's unilateral, it is kind of paranoid. That's new, and that's dangerous. Look at the alternative. A victory in the Cold War by the Soviet Union of Leonid Brezhnev, or a victory for Mao's Communist China. I think America's victory is of benefit to all mankind, not only the United States and the West. There's always going to be much more criticism because of that leadership role, and so I think that most people, the world has somewhat of a love-hate relationship with this country. We have engaged in some extremely altruistic enterprises. The Marshall Plan was probably the most altruistic act in history. America can be a force for good. Not right now. It isn't. But it could be. Right now, it's been very violent, and it has played the role of the bully.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부시 행정부에 따가운 일침을 가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 그는 항상 최고를 좋아하는 미국이 각종 국제협약 위반 건수에서도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를 비꼬고 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1년 3월 미국은 지난 클린턴 행정부가 서명했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